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추고 메르스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5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퇴직연금의 판매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상품을 쉽게 비교하도록 해 관련 업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처음처럼은 독이라며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비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제 한폭 확대 이후 연일 상한가를 달리던 우선주들이 하한가로 급락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가 저유동성 급등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자 정부가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긴급 수혈을 준비했습니다.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3%대 경제 성장률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 보강을 동원해 15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풀어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메르스의 가뭄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위태로운 경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속된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재정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3%대의 성장률은 지켜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 공공기금과 정책금융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확한 추경 규모와 사용처는 다음 주 중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은 부족한 세입 결손을 메우고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를 진작하는 등 우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으로서 추경은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추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그때는 더 큰 충격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다양한 경기 보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 지출을 3조 원가량 늘리고 부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금융 지원도 14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난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청년 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과 인턴 규모도 10만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안에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됩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절차도 시작됩니다. 금감원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도산시 휴면퇴직연금이 나오는 것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종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게 됩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완화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장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근로자 21만 명과 18세 미만 근로자 2만 2천 명이 추가로 사입장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얼마 전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독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인 비방까지 일삼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진로의 광고 대행사 코드마가 제작한 처음처럼 비방 동영상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안전한지 검증이 안 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보여줍니다. 진로 광고 대행사는 이처럼 경쟁사를 음해하는 동영상과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로는 처벌을 면합니다. 불과 4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소비자TV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몸에 해로운 제조용수를 썼다는 허위 방송 내용을 편집해 비방 광고를 합니다. 이번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이 처벌됐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의 1, 2심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하이트진로가 4년 전 알칼리 환원수와 관련된 비방 광고를 지시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진로는 광고 대행사인 코드마에게 청기누설 무릎퍽도사 만화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미 4년 전에 비방 광고 내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하이트진로의 비방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주에 포함된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크다는 소문은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차례 열고 소주 제조 논란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처음처럼 독 관련 이슈 사항 전파 필요하다 등 비방작전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경쟁사 영업을 방해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좀 가정을 하든 처벌을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다 그걸로 전 국민이 다 수사권이 돌고 나서 뒤에 찔끔 주의 증거가 이게 반대. 어떻게 정화 차원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하이트진로는 2008년 비방 광고를 지시했지만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2012년 또다시 같은 비방 광고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비열한 비방전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시장이 9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았습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사상 최저금리,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전세 매매 수요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 누적 주택거래량은 총 50만 413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간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2% 더 많은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35만 2,483가구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거래시장 못지않게 청약시장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상반기 전국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8.73대 1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분양시장이 비수기도 잊은 채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국 23만 4천여 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2%나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부산 분양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건설사들의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국 23만 4천여 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13만 5천여 가구보다 72.9% 증가했습니다. 봄철 성수기에는 매월 5만 가구에 육박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수도권에서만 12만 4천여 가구가 집중돼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시장 문턱이 낮아졌고 전세 매물 부족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점 등이 주택 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상반기에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8.73대 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 청약 경쟁률의 상승은 대구가 77.39대 1이었고 광주가 58.23대 1, 부산이 45.41대 1 등 지방단지들의 청약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도 5대 1 내의 경쟁률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7.39대 1이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은 충북이 0.59대 1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 분양 훈풍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하반기는 이 비수기도 잊은 채 대규모 물량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17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택지지구의 물량이 풍성합니다. 하반기 수도권 공급 물량은 총 10만 8천여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수도권 비중도 큰데요. 또 7월은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로 통합니다. 메르스로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을 미룬 건설사들이 2월 된 물량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2만 5,600여 가구 증가한 전국 6만 4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 열기에 힘입어 물량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분양시장의 열기는 7, 8월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 분양 성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한 만큼 또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청약 열기에 따라 청약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단지들 모두 청약 열풍을 일으키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지방 소도시나 단지별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의 온도차는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청약 열기는 대구나 부산 등 청약 강세를 띠는 지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또 메르스 공포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시장 분위기는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들은 쏟아지는 물량과 높아진 청약 경쟁률 속에서 고분양가 거품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 따져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분양시장 상황과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연일 상한가를 달리던 태양금속 우선주가 오늘 하한가로 급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태양금속 우선주는 전날보다 29.97% 내린 4,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지난 18일을 제외하고 12일부터 8거래일간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이 투기적 거래자들의 폭탄 돌리기식 투자 행위로 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을 둘러싼 시세 조종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우선주들도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NPC, 계양전기, 코리아서키트, 지능기업, LS네트워크스, 삼양사 우선주 등도 20%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을 좌지우지하는 외국계 큰손들의 실제 규모가 파악됐습니다. 총 198곳의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기업 285개사에 5%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국내 상장사의 5% 이상 대량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속한 국가는 30개국이고 미국 국적법인이 투자한 상장사가 120곳으로 전체의 42.1%를 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42곳, 그리고 싱가포르가 24곳이었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에서도 26개사에 투자했습니다. 이들 외국계 큰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무려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투자법인들의 주식 평가액이 18조 원으로 36.7%였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3, 4위는 싱가포르, 일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중 국내 상장사의 5% 이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경영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에 해당 보고서를 내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모 부사장은 어제 오후 토러스 투자증권의 유통 담당 연구원에게 전화해 그가 작성한 면세점 입찰 후보자 평가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보고서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한 7개 대기업 면세 후보자 중 현대DF가 가장 낮은 점수인 570점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토러스 투자증권은 보고서의 객관성과 평가 기준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주관적인 잣대로 점수를 매겨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인 PG사들의 외국환 업무가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직구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도 한층 간편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이 국경 간 지급 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이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글로벌 카드가 아닌 국내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은 제휴를 맺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만들어 쓰는 DIY 트렌드로 전동 공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가 전동 공구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배터리 부문 시장 조사업체 B3는 전동 공구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2013년 3억 6,300만 셀에서 올해는 거의 2배인 6억 1,500만 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기관 프리도니아는 전동 공구 수요는 연평균 4.8%씩 성장해 2018년에는 시장 규모가 3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3 조사에서 삼성 SDI는 올해 1분기 전동 공구용 배터리 시장에서 55.1%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동 공구 시장에 등장하면서 무선 전동 공구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콘센트와 전선이 필요 없어 이동이 자유롭고 공간의 제약도 없어 편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을 낮춰 연속 출력을 50% 높였고 기계적 강도도 33%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기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3%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1일부터 23일까지 방한 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은 13만 6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28억 원 규모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을 29일부터 이틀간 온비드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2,319명을 대상으로 점심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6,56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 보이는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남부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자정 이후에는 강원, 영동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40에서 80mm,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지방에 2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강원, 영동의 강수량은 40에서 8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동부와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3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17도, 한낮에도 20도에 머물러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다가 낮에 제주도와 전라남도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6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 동해남부 먼바다와 동해중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5년이 지나서도 지금은 정전 상태,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을 낳은 아픈 기억인 만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